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양회를 통해서 본 중국 경제 전망입니다. 우리 시장에 중국 경제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큰 만큼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회가 이제 개막이 되었는데요. 양회라고 하면은 뭐 전인대와 정협의 총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정협은 이제 그 자문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국인민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정책 결정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석이나 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정부가 그 11월 말에 19기 3중 전회에서 이제 2기가 출범을 합니다만 그때 향후에 어떤 정책을 낼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하는 그 양해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3월 5일 날 이제 그 관례대로 이제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 그 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고 2017년에 향후에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그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환율이고요. 두 번째가 성장률 전망치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율 정책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최근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 안정적인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3% 내에 그 환율을 그 변동폭을 둘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4.7% 하락했고 2016년 같은 경우는 6.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그 환율 그 문구를 삭제하게 된 거는, 트럼프 정부가 향후에 환율 조작국 문제를 걸고 나올 것에 대한 대비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을 거라는, 그 관측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환율에 대한 그 부분이 약간은, 좀 이게 그 러프하게 좀 그 변동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그 전에는 6.5에서 7%의 구간을 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6.5%의 경제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그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률을 계속 이렇게 양해 때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연 설명을 또 뭐라고 했냐면, 업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 6.5%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그 시장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전년과 동일한 3% 정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재정 정책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지만, 공급직 구조 조정인 딥레버리징이나 구조 조정이 있은 만큼 흔히 말하는 폭발적인 양적 완화를 통한 재정 투입은 힘들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많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나 산업 고도화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예상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의 방향성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만약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제 안정 성장, 민생, 생산성, 취업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2011년, 15년에 12차 경제 개발 계획 이후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정부에서 가장 크게 내밀고 있는 건 1대1로, 그리고 2020 샤오강 시대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내수 진작을 통한 문화 융성 경제를 이제 천명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눈에 띄는 대목 같은 경우는 탈빈곤이라는 그 단어가 재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빈곤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그 중국 내에서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00만 명에 이르는 그 극빈계층에 대한 구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시진핑 정부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샤오캉 그에 대한 완성인데요. 그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의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요.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투자의 가장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슈 하나로도 요즘 시끄러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 좋을까요? 우선 대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1대1로와 샤오캉 시대를 이제 그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수 위주의 경제가 그 흔히 말하는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드 배치 부분과 그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그 수출 제품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이 아마도 시진핑 정부 그리고 향후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수출품에 대한 그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투자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꺼리는 게 그리고 좀 그 관망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중국 내수 위주의 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 소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롯데나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통한 그 이런 관광객들 유치를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 내수나 그 관광 엔터 이런 부분을 중국 정부가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후진타워 정부 시대 에서도 그 한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한류는 드라마였는데요. 이렇게 한류 드라마가 인기 있다 보니까 후진타오 정부 시대에도 흔히 말하는 금한령을 내려서 그 드라마를 반영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 드라마의 컨텐츠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중국 드라마가. 그래서 다시 한류를 다시 끌어들이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음악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뭐 문화 컨텐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그 전방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중국 업체들이 대체를 하는 것들을 중국 정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이런 문화 컨텐츠나 내수 그 소비주 관련돼서도 중국 업체들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내주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한 그 향후에 샤오캉 시대와 그리고 이런 문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더 발전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중국에 관련된 기업 제가 오늘 가져오는 그 종목은 송성 엔터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마파크 및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나라 삼성의 뭐 테마파크인 정도 예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그런 투자하는 개념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면 용인에 있는 뭐죠? 제가 잠깐 에버랜드 에버랜드 같은 개념이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인터넷 방송인 육감방을 인수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프리카 TV 정도 되는데요. 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전체 문화 콘텐츠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라인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항저우에 있는데요. 그 테마파크의 송성 테마파크에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송성 청고종이라는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에 매년 160만 명의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년에 50%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적으로 좀 안팎이 어수선할 때는 이렇게 한 국가에서 표상하는 이 정치적인 방향과 맞물리는 관련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서 뭐 내수나 관광, 엔터 여러 가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Y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